거침없고 리얼하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두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센 분이 오셨어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충청북도 의회 이광희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장 후보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출연에 응해주신 우리 이광희 의원님도 그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토크의 큰 주제는 근자갑이냐 준비된 시장이냐 이거거든요. 마음에 드시나요? 근자갑이 뭡니까? 근거 없는 자신. 우리 제작진하고 또 얘기할 땐 또 그랬다는 거예요. 준비된 시장 나밖에 없다. 그야말로 다크호스다. 맞습니다. 허경영 아니에요 이거? 허경영 아니에요 이거?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 비록 SNS 상위를 지난 6월부터 가장 사실상 최초로 청주시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출마선언을 하셨거든요. 예. 네.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청주가 정체돼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 없는 도시라고 하고 이미 세종시에 눌려서 이미 세종시의 배후 도시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도 자꾸 외형을 확대하려고만 하는데 저는 이걸 좀 바꿔놓고 싶습니다. 외형만 키우는 것이 네네. 아니라 그래서 삶의 질을 만들고 질을 바꿔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청주시가 오래되고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어떤 관료화가 공직사회만 관료화가 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정형화되고 관료화돼서 자기들이 마치 뭐를 다 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판이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밀려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 선거는 공직자 출신이냐 아니면 지방의원 출신이냐 이 싸움 아닙니까? 그럼 김재숙 우중교통 대표나 송재봉 NGO 센터장이 들으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 제가 한판 보고 왔습니다. 정치인 시민 후보 이렇게 구도가 짜여진다고 하는데 준비가 굉장히 일찍 이번에 판에 올라오셨잖아요. 네. 전 그게 조금 냄새가 좀 나거든요. 본인께서는 오랜 기간 준비를 하셨다고 하고 하는데 한범덕 전 시장이 다시 출마할 거를 대비한 사전 포석이다. 제압하기 위한 포석이다. 일찍 이런 얘기도 터뜨리는 게. 네,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처음부터 그 당시에 준비되는 분은 한범덕 전 시장님이 우리 당에서는 경쟁자였고 나머지는 다 나중에 최근에 나오신 분들이었고 전 이번 선거가 촛불의 의미를 담은 공무원 출신 대 지방의원 출신의 싸움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당시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사서에 보면 선발제인이란 말이 있어요. 군사 전략에 먼저 출발해서 제압한다. 영어 속담도 있잖아요.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이라고. 오늘 발음 괜찮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데 그럼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뭐가 됩니까? 라고 혹시 일찍 일어나는 early bird가 돼서 선발제인하는 게 아니라 후발제인. 후발 주세할 때 당하는 거 아니냐, 얼리 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너무 일찍 출마를 공직화하니까. 시민운동 출신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일단 돈 없는 거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줄을 탄 적이 없으니까 정치는 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시는 대로 줄 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일 중요한 작전은 시간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한 작전이었어요. 늘 모든 선거를 전 준비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지난 청주시장 선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승훈 시장이 당신이 총선에 나가서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명함 들고 2년 동안을 누비셨어요. 준비를 하신 거죠. 그 전에 한범덕 시장님이 충북도지사 선거 떨어지셔서 4년을 그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청주시장들은 대부분 먼저 준비를 하셔서 먼저 얼굴도 익히고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청주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왔어요. 한 10개월 전에 공약서를 출판사에 이미 맡겨놓은 상태이니까. 10개월 전에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이렇게 보완되고 나중에 좀 바뀌기도 하잖아요. 계속 이제 보완은 하는데요.
미리 좀 맡겨놓고 바뀌는 거를 계속 그때그때 수렴을 해서 그 전에 이미 100번 토론을 했습니다. 100번의 사람들을 만나서 100번의 토론을 해서 그러니까 만든 공약이죠. 저도 그 토론자에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별로 안 했는데. 지난번에 아시잖아요. 아니, 흐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상당히 그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우리 이광희 의원님과 가까운 지인들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밀하고 꼼꼼하고 그 뭐 대화하는 걸 계속 적으신다면서요? 적자생존 적어야 한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주요한 흐름이 우리 지역만 그런지는 몰라도 지방의원들이 단체장 도전이 너무 많아요. 청주만 해도 네. 도의원 중에서 뭐 우리 이 의원님하고 연철음 의원님, 그다음에 반대당의 김양희 의원 있고 저쪽에 이제 국민의당의 김영경 의원도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있고, 그다음에 시의원 쪽으로 가면 황영호 시의장이나 김병국 전 의원 이런 분들도 다 도전 의사를 뭐 자기 스스로거나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밝히고 있는데, 갑자기 요번 그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세요? 여기에 청주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사선식이에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도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재선 3선쯤 되면 그 동네에서는 웬만큼에서 덤빌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 경선을 한다?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통상적으로 청주시장은 초선 국회의원 정도가 나오시거나 아니면 부지사가 나오시거나 이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도의원은 부지사급으로 치는 거 아닙니까? 예. 행정책 시스템상.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상시인이 이제 그 모 사람한테 이제 그 자리를 떠날 때 시를 써줬어요.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 꽃자리다. 이광희 이제 의원님도 맞죠.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꽃자리거든요. 네. 저는 정치인의 자리는 이제 누구나 그 말씀을 하시죠. 제가 도의원을 한 번 더 나가면 그 동네에서는 저에게 붙을 사람이 없다. 당연히 될 것이다. 그런데 2번 정도 하고 나면 이미 약간 직업처럼 변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직장화되면 거기서부터 그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꾸준히 사람들을 만나고 하지 않고 애들로 가는 방향, 좀 더 편하고 쉬운 방향, 공무원들과 함께 담합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가 아무리 꽃자리라도 그걸 포기하면 포기했지 오래되면 안 된다는 지론을 옛날부터 펼쳤었죠. 사실 그 단체장은 충북 도내 지금 단체장은 그 직선제 이후에 고향이 충북이 아닌 사람 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3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당원 모집할 때 가장 어려웠는데 학연혈연 지원이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도의원이 될 때도 지역구 도의원 중에 초중고 출신이 여기 아닌 사람이 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충북대 총학생회 선거 나갔을 때도 정이나 부나 여기 출신이 아닌 첫 번째였고, 지금도 정과 부가 충북대 총학생회장 중에 이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이 된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늘 그런 돌파를 해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19살에 왔거든요. 청주에. 네. 대학을 대학을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타지를 갔다가 오로지 초중고를 여기서 나왔다는 이유로 여기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청주 사람입니까? 초중고만 여기서 나왔거나 초등학교만 여기서 나오고 중학교부터는 서울에서 다녔던 분이 여기가 고향이라고 청주다. 이제 막판에 그 고향에 봉사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런 국내 봉사는 선출직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하셔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건데요. 선거 나갈 때만 되면 타지 사람이라는 얘기 들어요. 아무튼 그 논리도 충분히 전 납득이 가고, 통합시장으로서 자격 요건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경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제가 볼 땐 지금 예상되는 분들 비해서는 상당히 좀 짧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었고, 네네. 서울에서도 중앙당에서 그 당대표 비서실에서도 있었고, 또 여기서도
도의원도 했고 시민운동도 굉장히 오래 했죠. 그래서 사실은 경력으로 보면 뭐 제가 그렇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공직 경험이 없다는 거를 밀린다고 굳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또 하나는 박원순 시장이 행정 경험이 있었거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슨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지자체장들이 대부분이 공무원 출신들이 아닌 곳들이 성공된 예가 많아요. 많죠. 전주시장 같은 경우 나이도 49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주 어리고 새로운 그리고 이재명 시장도 저보다 어린 거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성공을 벌써 이제 삼선 도전 안 하시고 경기도지사 하시니까. 의원님이 워낙 또 동안이시고 그러셔가지고. 뭐 굳이 따지면 원희룡 지사나 저기 남경필 지사가 저랑 같은 나이인데요. 그분들은 이미 지사 다 끝내셨죠. 여하튼 간에 본선보다 지금 뭐 앞에 다급쳐 있는 경선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전략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뭐 비공식적이지만 지금 정권의 실세라는 건 노영민 의원이라고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겠죠. 지방선거에서, 공천에서. 근데 일설에 의하면 노영민 연처럼 뭐 경쟁 상대가 당내 경선에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연처럼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노영민 라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전에 여기 출연하셨던 정정순 부지사 같은 경우는 노영민 의원과 고기 동창입니다. 근데 우리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박원순 시장 밀었다가 안희정 지지로 바꿨다가 그 비주류로 전락하셨어요. 아픈 데를 자꾸 찔러서 얘기를. 승산이 있겠습니까? 답변을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노영민 의원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가슴이 좀 아파요. 그분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분이고,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전 의원은 개입하지 마라. 이 선거에 그건가요? 아니, 제가 그렇게 표현은 안 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노영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중국의 사드 문제나 중국과의 관계를 잘 그것만 신경 쓰고 이거 신경 쓰지 말라, 그렇죠? 제가 그렇게 표현 안 했죠. 대신 해드리잖아요. 그런 거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정치를 줄 서서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줄도 잘못 쓰셨죠. 왜 자꾸 근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라인이 별도로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 지금 이제 그런 건데요. 현재 흥덕구 얘기를 그러면 흥덕구의 지원을 받으셔야 하는데, 흥덕구는 국회의원이 내년 공천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도종환 의원이에요. 그분도 지금 장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 두 분 다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누구하고 친분 있는 거는 뭐 알겠는데, 그 친분 가지고 내년 경선에 어떻게 역할을 뭐 하고 하시거나 아니면 힘을 밀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원 사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본인도 라인은 따로 갖춰진 라인은 없으시죠? 저는 뭐 우리 서원구에 도당위원장님께서 또 도당위원장님이 라인이세요? 도지사를 또 출마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도지사가 누구를 또 시장 후보가 4명인데 1명하고 같이 간다고 그러면 나머지로부터 고립이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역 기자들이나 지역의 도의원이나 시의원 하신 분을 말씀 들어보면 이광희 의원은 어디 뭐 당선이나 이런 거 따로 줄서기를 하지 않는다. 박원순이나 그다음에 뭐 안희정이나 뭐 이런 게 지지한 것도 정치적 신념이나 정책이 맞아서 그런 거지, 어디 줄 서서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기자들이나 의원님들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기존의 계보 정치나 놀모델 정치인은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어떤 뭐 줄서기나 뭐 이런 것들 뭐 좀 잘 하지 않고, 근데 뭐 내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시민운동 하면서 누구 줄서기 정치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평생 해왔는데 제가 어떻게 줄서면서 예전에 저희 크게 지금 세 판째로 넘어와 있다, 3라운드로 넘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벌써 1, 2라운드 끝났고요? 1, 2라운드는 이미 끝났다. 그 준비를 했다는 거죠. 1라운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정권 교체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의 싸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는 완톱이었어요. 예. 선대 본부장들 한 10여 명, 선대 위원장들 10여 명, 예. 그리고 유세 본부장 1명 완톱입니다. 예. 그 유세 본부장을 유세 본부장이셨잖아요. 그때 저 자료화면 좀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춤도 못 추고. 어쨌든 그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었죠. 그리고 거기 그 장소는 당원들만 옵니다. 예. 경선 거기에 선거도 선점을 하셨고. 네, 선점을 했고 예, 두 번째는 당원 모집 경쟁입니다. 예. 이때는 말씀하셨던 대로 학연위원 지원이 없는 제가 굉장히 불리한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에서 누릴 것이다. 아무개는 누구를 민다. 이런 게 전부 그 새에 동원하려고 했었던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그 2라운드. 9월 30일까지 입당을 한 분만 6번의 당비를 내야 그 다음에 선거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얼마나 많이 모으냐?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3라운드는 이제 고공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년 3월 2일까지. 예비 후보 등록 전까지는 어쨌든 행사 많이 다니고 많이 알려지고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네. 방송인으로 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HCN이 키운 게 아닙니까 저를. 네. 왜 이러세요 키워놓고. 근데 뭐 지금 얘기하시는 게 대체로 보면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 공적, 당원 모집 경쟁, 세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고공전 홍보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 2등 같아요 저는 다 2등. 그래요? 다 2등. 왜 또 그러면 다 조금씩 다 부족한 것 같아요. 2% 전체로 2%씩 다 부족하고 지명도나 인지도나 아니면은 중앙적 인맥이나 조금씩은 다 불리하신 것 같아요. 2%씩은. 그 이제 불리하다는 말씀이 뭔지는 아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대선 경쟁에서는 가장 두드러지게 사실은 한 게 한범덕 시장님과 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였죠. 예. 그리고 당원 경쟁 모집을 할 때는 한범덕 시장님은 거기서 빠지고 연철음 의원과 이제 더 많은 경쟁을 했죠. 그 사이에 이제 정정순 부지사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2등이라도 계속 2등을 유지를 2등? 하는 겁니다. 2등 모으면 1등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여기선 1등이지만 여기서는 꼴찌 했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2등하는 제가 1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1등하면 좋은데 계속 2등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1차 이제 삽밥 싸움이라고 그럴까요? 1차 이제 청주시 의원들 연판장을 돌렸지 않습니까? 정정순 의원 입당과 여러 가지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굴러온 돌이 이제 박힌 돌 이제 빼는 게 형국이 돼 버리니까 이제 그런데 그 배우설이 있어요. 배우설. 그 배우설에 시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게 하게 한 배우설이 있는데 지금 밝히실 수 있어요? 밝히는 건 이건 좀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네 분 중에 한 명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죠. 두 도의원주들이 오해든 진실이든 그런 오해 이제 받으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으세요? 저는 이제 그 좀 돌려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정정순 부지사는 사실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제 상대다고 생각을 좀 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정권 교체에 누가 기여했느냐를 당원들이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마침 정권 교체를 할 시기나 촛불 집회 때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전 정권에 가 계셨었죠. 그렇죠. 그럼 집에서 사모님께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선만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도에 본선 이전에 경선 단계에서 뭐 탈락이 되면은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시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성은 또 있는 저는 그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저는 시민운동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정치가라는 권력이 저에게 필요할 뿐이거든요. 도의원이 되고 나서의 지금까지 행보도 시민운동, 제가 추구했었던 환경운동과 공동체운동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때문에 그게 필요했고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 안 됐을 때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 있을 겁니다. 마을신문 만들고 공동체운동 하겠죠. 도의원은 그럼 더 이상 안 하실 건가요? 어렵게 시장까지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왜 옵니까? 집에도 사모님이 혹시 사모님 허락 맡으셨어요? 시장 출마에 대해서? 사모님 허락을 맡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편지를 99통을 써서 책을 만들어서 결국 하셨군요. 네. 인지세 받아서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10건만 딱 만들었어요. 아 근데 사모님이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시장 중도에 안 예전에 되면 제가 저기 저 사적인 자리에서 그 사모님을 뵌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광희 의원님보다 더 그릇이 크시더라고요. 그러세요? 이게 표현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덩치가 커다는 건 아니고. 내가 만약 청주시장이 된다면 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하고 싶은 거, 가장 바꾸고 싶은 거가 뭡니까? 청주를 바꾸고 싶습니다. 아, 청주요? 그래서 리셋 청주를 제 현재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아, 리셋 청주. 네.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내용은 한 15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중교통 전성시대를 열겠다. 대중교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주는 80만의 도시 규모의 도시 스케일로 보면 대중교통이 이렇게 불편한 데는 청주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첫 번째 이제 대중교통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김재수 우중교통 대표가 실제 출마를 한다면 그것도 2등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김재수 전문가로서 김재수 대표 아니, 같은 경우는 농담입니다. 우중교통을 운영해봐서 그 운영 시스템은 아시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전문가 그룹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온 게 있고요. 이미 한범덕 시장 때 준비가 됐었던 여론조사 결과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못 바꾸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대중교통 체계를 바꾸신다. 이제 이렇게 구도를 보면 버스가 이제 편리하게 탈 수 있는 건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산남동 생각이신가요? 끝에서 혹은 분평동 끝에서 율량동 끝까지 혹은 청주 시내 어디까지 30분 내에 다 가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건 이미 그 설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청주를 외곽도로가 이게 뚫렸기 때문에 잘 발달돼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다니는 버스 없죠. 간선 버스만 운영을 해도 이미 저 끝에서 이쪽 끝까지 오는 그 간선도로를 이용하면 20분이면 거의 오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어느 그릇에 담을 것이냐 가지고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한 거거든요. 그게 해결되면 자전거 도로니 걷는 도시니 스마트 시티니 슬로우 시티가 지절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네. 우리 이제 이광희 의원께서 이제 사실 간과한 거는 미국의 총기 사건이 기억나잖아요. 네네. 뭐 얼마 전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총기 규제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네. 이해관계자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어떤 그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저는 시민운동 출신이고 지금까지 도의원 7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갈등 요소에 뛰어들었습니다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일을 했었지 갈등을 일으키는 일은 별로 없었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갈등 해결과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그 행정을 바꾸는 일, 그거야말로 내 전공이다. 두 번째, 뭐 세 번째 정도도 조금 그래도 좀 풀어주시죠. 두 번째는 청주시 행정이 지금 자살한 분들 2분이나 생기고 범죄 많고 이런 도시 이미지를 그렇죠.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게 바꿔내지 않으면 다음 시장은 누가 되더라도 청주시 운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부 민주주의입니다. 내부에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 공정한 인사와 관리들을 해내지 못하면 저는 청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계속 또 세 번째 얘기를 해. 아유, 그럼 끝도 없습니다. 15개 얘기하려면. 그래서 이제 15개 다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대중교통 세 번째는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청주시청을 저는 연추세청으로 옮길 겁니다. 시청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주시청 옆에 엄청나게 40층짜리 고층 건물 옆에다가 공색스럽게 짓는다고 하고 지금 청주시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인근의 땅들이 상가 건물이고 제일 비싼 땅들을 사가지고 청주시청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우리한테 땅이 있는데 지금처럼 시스템을 조정을 해도 한 3년, 4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저쪽으로 옮겨가면 6개월이면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는 재활용을 계속 그런 재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곧 근대문화유산으로 현 청주시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계속 솔솔 나오죠. 그게 되는 순간 그거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현재 그 비싼 땅들 해가지고 그 땅 살 예산이 혈세예요.
그렇죠. 저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자, 끝내기 한판 들어가시죠, 기자님. 도의원 좀 더 이렇게 출마를 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충북도를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의장도 도전하고 정무부지사도 한번 한 다음에 이제 청주시장을 가는 게 한 단계 늦추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당초 준비한 거는 상상 속의 곤충이라고 해서 부판의 욕심. 이제 뭐 이건 가수 자기 자꾸 집만 지는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걸 버리고 반면 교사로 이렇게 제가 교정을 하겠습니다. 왜 반면 교사냐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 이광희 그 도의원께서 시장 출마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지 몰랐습니다. 처음이에요. 이 프로그램 하면서 기자님께서 프로그램 초와 끝이 생각이 바뀌는 건 처음인데, 야, 고맙습니다. 누가 대단하신 건지 하여튼 헷갈립니다. 여하튼, 예, 변호사님. 저는 낭중지축. 뭐 흔한 뭐 하자성어인데 예. 이광희 의원 그동안에 뭐 지방의원 활동하시면서 뭐 제1회 의정 대상도 받으셨고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 뭐 상도 받으셨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가장 시민 친화적인 의원으로 했고 시민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셔서 지역에서 몇몇 분은 알고 계시지만은 다른 지역, 그 지역구를 넘어서는 이광희라는 이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의 인맥이나 학연, 뭐 이런 부분이 다소 부족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권력 끈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주머니 속의 송곳이 그 날카로운 예리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예, 의원님, 마지막 한 말씀, 어떤 말씀도 좋습니다. 해 주십시오. 살아남아서 여기 오겠습니다. 예, 아니 뭐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괜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PD가 요번부터는 어떻게 한번 조금 조정을 한번 해보겠다고 출연자분께 의원님께 엔딩곡을 이제 좀 선곡을 하나 해달라고 혹시 좋아하신 노래가 있는지. 제가 2002년도에 떨어졌을 때 로고송이 하필 떨어졌을 때 엄정화의 페스티벌이었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로고송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밀겠습니다. 엄정화의 페스티벌. 엄정화의 페스티벌이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등장할지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이제는 웃는 거야.